여러분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식사 후 속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쓰리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원인, 그리고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보통 위에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강한 산이 있지만 이 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. 주요 증상으로는 속쓰림, 가슴 통증, 소화 불량, 목 이물감 등이 있습니다. 특히 밤에 자거나 눕기만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. 주요 증상으로는 속쓰림, 가슴 통증, 소화 불량, 만성 기침, 쉰 목소리, 천식, 목 이물감 등이 있습니다.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과 함께 쉬고 쓴맛을 호소하게 됩니다. 만성 기침은 위 내용물 역류에 의해 기도와 하부식도의 미주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발생합니다. 인후두 역류는 성대와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어 쉰 목소리와 목 이물감 등의 증상이 유발됩니다. 일부 환자에서는 심한 흉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밤에 자거나 눕기만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수면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길까요? 가장 중요한 발병 경로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일시적인 이완으로 여겨집니다. 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식, 지방이 많은 음식, 과도한 음주,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. 또한 비만이나 임신과 같은 위압이 높아진 상태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, 복대 착용, 잦은 기침 등도 발병 원인입니다. 특히 과식을 자주 하거나 탄산음료나 커피처럼 산을 자극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제산제, 두 번째는 위장보호제, 세 번째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제선제는 위산을 중화시켜 주시는 약물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알마겔, 겔포스 등이 제선제이죠. 제선제는 식사 후 불편함이나 속쓰림을 빠르게 완화해 줍니다.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3번 복용으로 사용하기 간편합니다. 하지만 위산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또한 제선제를 너무 자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필요할 수 있는 위산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위장보호제입니다. 약물이 식도와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으며 먹은 뒤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.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위장보호제 예로는 큐란, 잔탁, 시메티딘 등이 있습니다. 이 약물은 일반적으로 하루 1번 혹은 2번 오전과 취침 시에 복용하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.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세포막의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로 세 가지 역류성 식도염 약물 중 가장 효과적인 약물입니다. 또한 위장보호제는 가벼운 증상 조절에 유용한 반면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심할 때 효과적입니다.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약물의 예시로는 에스오메프라졸을 주성분으로 한 넥시움 등이 있습니다. 식후 위산 분비 억제를 위하여 아침 첫 식사 30분에서 6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2번 복용 시에는 저녁 식사 30분에서 60분 전에 추가로 복용하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 두통, 발진,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혹은 약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. 다음으로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세요. 첫째, 복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. 약은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.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4에서 8주간 표준 용량으로 사용하고 적절한 효과를 위해 식전에 복용해야 하며 3에서 5일 후 최대 효과가 발현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. 두 번째로,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약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
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클로피도그렐 등을 병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감소하여 관련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병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상의하세요. 약물 외에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식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합니다. 야간에 산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 베개를 높게 하여 취침하거나 왼쪽으로 취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식도 접합부 인근에 위 내용물이 고이게 되어 역류가 발생하는 반면 왼쪽으로 눕는다면 위산 역류의 횟수와 시간이 낮게 나타납니다.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카페인, 페퍼민트 등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고지방식이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며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역류가 쉽게 되므로 가급적으로 피합니다. 술을 마시면 위액 분비가 늘어나고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콜라, 오렌지 주스 등의 위산을 자극하는 음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과체중과 비만은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.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, 원인, 그리고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.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약물만큼이나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. 이를 잘 관리하면 증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